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고립으로 내몰리는 자립 청년들이란 말을 중앙일보인데요, 오피니언에 한번 읽어보면서 참 우리가 그 눈길을 정말로 돌려서 살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지금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쪽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서 이런 청년들을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끔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의 삶이 여전히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홀로서기에 실패하고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립 청년 준비 청년이란 아동보호시설이나 이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살이 돼 독립하게 되는 청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살 미만 아동 중 3만 명가량이 시설 또는 이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매년 이 중 약 2,400명이 보호 종료 연령이 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정착지원금 800만 원이 전부였다. 2022년에야 자립 준비 청년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정착지원금은 1,000만 원으로 늘었고 자립 후 5년간 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교육과 주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상담과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과 인력도 배정됐다. 지자체별로 무상이나 월 1만 원 수준의 임대료만을 받고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여러 이제 좀 방향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살은 아동보호법이 규정한 보호 종료 연령일 뿐 아직 성년이 아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부터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성년이 돼도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독립 전 충분한 돈을 모아두기 어렵다. 사교육 기회를 얻기도 힘들어 진학 경쟁에서도 뒤처진다. 남들보다 먼저 자립을 해야 되지만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리가 없다. 지원금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2천만 원 후원금 포함해서 안팎의 목돈을 소진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셈이다. 이들은 생활 경제 감각이 뒤지고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얼마 안 되는 목돈을 노리는 사기꾼도 득실거린다. 이 때문에 자립에 성공한 이들이 그리 많지 않다. 5년 안에 자립에 성공하지 못하면 고립에 빠지게 된다. 도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복지부 집계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2명이 숨졌고 그중 20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알려지지 않는 죽음도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 당시 국가가 부모의 심정으로 챙기겠다고 밝혔고 이후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완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자립준비 청년이 홀로 서는데 가장 높고 중요한 문턱은 취업이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준비 부족으로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는다. 브라더스 키퍼라는 같은 선배 자립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가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런 시도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해서 첫 취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이런 선배들이 만드는 브라더스 키퍼, 이런 부분에 정부가 좀 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립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도 중요하다. 중앙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자립준비 청년들도 취업과 경제 관련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아무도 교육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지금도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시설의 아동을 모두 모아 진행하다 보니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자립을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경제 취업 심리 교육을 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독립한 뒤에도 기대고 물어볼 사람이 절실하다. 정부가 이를 지원할 전담 기관과 인력을 지정했지만 아직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시민들이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질문에 답하고 근황을 물어봐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울타리가 생기는 것이다. 더는 이들의 자립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일상 속 국민 멘토가 늘어나야 한다. 정말로 아주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시키고 자극시키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글은 아니지만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금 출생률이 저하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왕이 이제 참 이런 조건이 있는 우리 청년들을 잘 보살펴서 우리 국가가 필요한 사람으로 잘 길러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지금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주변의 사람이 독거노인들, 그 다음에 이런 자립준비 청년들, 이 과정을 마치고 이제 밖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한 SH나 LH 지불 없고 또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논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정기적으로 또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터치를 하고 해가지고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한층 더 좀 잘 준비해서 이런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봤는데 의대생이었죠. 학력고사 만점 맞았다고 그러더만, 자기 중학교 동창인가요? 사귀던 여자가 변심하니까 살해를 하고, 또 한 변호사는 자기 부인을 또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이 좋았었고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들이 가는 의대, 그리고 법대를 가가지고 법대를 갔는지 룰스쿨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 더구나 그 변호사 그 사람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있던데 그 자녀들 인생까지 참 크게 아픈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결정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런 청년들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따뜻함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들 인생을 진짜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그런 사회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큰 관심들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우입니다.